구독, 좋아요. 저희가 요 영상 뒤에 좀 띄우고 있는 영상을 좀 편집을 이제 좀 했습니다. 영상 두 분이 진짜 처음에는 덕담을 좀 주고받다가 뒤로 가면 갈수록 이렇게 파바박 하면서 불꽃이 좀 튀면서 서로 이제 말을 끊고 이 영상 말고요. 저희 조금 전 대담 영상 좀 준비 좀 해주십시오. 예, 불꽃이 튀면서 이제 막 대담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 영상 한번 좀 저희가 편집한 것들 한번 좀 보시면서 그리고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편으로서 다 통과시키고 그럼 자기 죄는 계속 사면을 받는 겁니까? 사면이란 대통령의 조치는 없지만 법을 계속 공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정부가 법을 공포 안 할 리가 없잖아요. 사법부까지도 이제는 손을 대야 되겠다 하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거는 대한민국 국민을 정말 다시는 그런 권위주의적 정부, 반민주적 정부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이 중차대한 시기를 우리가 멀쩡히 눈을 뜨고 보고 있어야 되는 문제가 되어버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후보님, 시간이 없습니다. 당장 오늘 내일 결정하십시오. 어떤 절차도 좋습니다. 네. 어떤 방식도 좋습니다.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이재명의 독재, 민주당의 아니 저는 독재, 이재명이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네. 저는 엉터리 정당이 있다고 네. 생각해요. 민주당의 독재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 힘을 다 합쳐요. 힘을 다 합치자는 거는 뭐 제가 늘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22번 하셨어요. 저에 대해. 22번이 아니라 더 많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계속 더 하자는 건 저는 같은 생각이에요. 저는 단일화 안 하자는 이야기 한 번도 한 끝났지 않습니까? 한 번도 한 적이 하루 이틀을 왜 연기하고? 네, 그래서 지금은 이렇습니다. 아니 하루 이틀을 왜 연기해요? 그러니까 왜 일주일을 기다려요? 제가 이제 22번이나 말씀하시면서 다 준비하십시오. 100번을 이야기했지만은 지금 우리 당의 경선 과정 또 알고 계시죠? 저는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니까, 당의 일을 어떻게 속속들이 알겠습니까? 저는 당이 정하는 거는 다 받겠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경선을 면밀하게 주도하고 만들고 했던 거는 저는 당이 아니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아마 후보로서 나서신 우리 후보님께서 그런 절차를 협의를 하셨겠지만 그거를 구성은 하지 못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후보가 되셨으니까 충분히 의견도 제시하실 수 있을 것이고 그런 걸 통해서 저는 오늘 내일 하면 됩니다. 더 이상 뭐하러 일주일을 기다립니까? 그럼 저는 지금 경선 과정을 거쳐서 또 저만이 아니라 많은 다른 후보들이 한 10명 이상의 후보들이 다 돈 1억씩 내고 또 한 번 또 다음 통과하면 또 1억을 내고 또 그 다음에 또 1억을 내고 많은 과정을 거쳐서 제가 여기 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후보님께서 한덕수 후보님께서는 그럼 어디서 오셔가지고 저보고 빨리 단일화를 하자 이야기하시는 내가 약속을 했으니까 저보고 당신이 책임 있지 않느냐 단일화 안 하면 당신 책임이 아니냐 책임 있으신 거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책임 있으신 왜 저한테 책임이 아니 있습니까? 22번이나 아니, 그렇게 22 하겠다고 번을 하셨는데 이야기했다고 왜 또 일주일을 또 연기합니까? 그러면 후보님께서는 왜 지금 뒤늦게 나타나서 국민의힘의 경선 다 거치고 돈 다 내고 저는 모든 절차를 다 따랐어요. 그런 사람한테 난데없이 나타나서 나를 12일까지 경선을 완료해라. 그 말씀 아닙니까? 완료하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예. 없습니다. 저는 지금의 상황이 너무 급하고 우리가 그런 무도한 정당이나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한테 이 나라를 넘겨가지고는 정말 우리가 이제까지 쌓아온 오늘 박정희 대통령한테 가서도 제가 그걸 느꼈습니다만 한강의 기적을 이룬 경제 기적의 첫 발을 내디딘 그런 대통령께서 이룩하신 물론 공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를 살리고 우리나라를 제대로 된 나라로 그렇게 부강하게 만든 그분의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그런 무도한 정부, 엉터리 정책을 하는 정부한테 넘길 수는 없다. 그런 절박감 때문에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간에 이 대통령으로서 이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후보님한테 달렸습니다. 저는 지금 뭐 일단 여기까지 한번 좀 보시고서 좀 또 대담을 나눌 텐데 한덕수 후보는 빨리 단일화 합시다.
아니 경선 과정에서 22번이나 단일화하자고 그렇게 강조를 했지 않냐. 왜 연기를 해야 되냐 그런 얘기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또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니 지금 갑자기 여기 와서 뭐 입당도 안 하고 후보 등록도 안 한 상태에서 단일화 하자 그러면 어떡하냐. 우리 그 어떻게 보면 경선 과정이 무슨 예비 리그냐. 거기 경선에 다 돈 내고 시간 내고 해서 그 모든 치열하게 치른 후보들은 도대체 뭐가 되는 거냐. 이렇게 좀 맞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오늘 일단 그 어떤 대담 장소가 굉장히 공개된 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저기 가보시면 알지만 이제 예. 국회 본관 왼쪽에 있는 사랑제라는 곳 예, 맞습니다. 앞입니다. 저기서 결혼식도 많이 해요. 예, 야외 맞습니다. 결혼식 열린 거 저도 서너 번 가봤습니다. 예. 너무 열린 공간이어가지고 밖에 있는 잡음도 다 들리고 오늘 중계방송 보신 분들은 알지만 특정 후보 지지자들 몰려와가지고 누구 사퇴하라고 막 소리 지르고 그랬어요. 예, 계속 그랬습니다. 아주 분위기가 어수선했는데 저는 저 방식과 저 장소를 고른 것을 볼 때 오늘 회담은 결렬이다. 처음부터 그렇게 봤어요. 왜냐하면 예, 예. 모든 이런 중요한 더군다나 후보들 간의 1대1 협상은요. 밀실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 원래 그 교황 뽑는 콘클라베도 방에 가둬놓고 밖에 있는 사람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그러면서 나올 때까지 하는 거지 참모들하고 다 대동해서 옆에서 참모들 다 있잖아요. 예, 예. 그럼 참모들하고 다 얘기하고 나오신 거 아니에요, 후보들이. 참모들이 눈을 부릅뜨고 또 서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도 참모들 의사를 다 무시하고 자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어허. 감동적인 단일화가 나오려면 예, 예. 참모들이 경악하는 말이 저기서 나와야 됩니다. 어. 그럼 내가 결정할 테니 네. 그럼 한번 합시다. 이렇게 돼야 오 하고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본인들이 저 무대를 통해서 그냥 하시고 싶은 말씀들을 다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 예. 실제로 그랬고 한쪽은 지금 3라운드 1라운드 3분 안에 끝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한덕수 예비 후보는 좀 급한 느낌이 들고 목소리 톤도 올라가고 예. 자꾸 인파이팅을 하잖아요. 그런데 김문수 후보 무하마드 알리 같이 지금 치고 빠지고 외곽을 돌면서 자꾸 판정으로 가는 거예요. 12라운드까지 가면 무조건 이기는 이런 승부다. 이렇게 저는 비유를 하고 싶어요. 예. 자, 저기서 자꾸 22번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네네. 이 숫자는 뭐였냐면 그러니까 우리 그 김문수 후보님이 경선 과정에서 예. 한덕수와 단일화하겠다는 얘기를 22번 하셨다 이런 얘기를 예, 예. 그 참모들이 아마 다 좀 한번 체크를 한 했나 보죠. 모양이에요. 예, 예. 그럼요. 토론회 그랬더니 같은 데서요. 예. 이제 김문수 후보님의 답변이 이래요. 22번보다 더 했을 수도 있죠. 예. 근데 정당 활동 안 해보셨죠? 이렇게 얘기해요. 예.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예. 왜 나온 얘기냐? 한덕수 후보는 50년 가까이 이 관료만 하신 분이라 그렇죠. 정치를 모른다. 저는 여기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YS가 예. 김영삼 전 대통령이 3당 합당을 할 때 내각제 합의를 해주고 사인도 했습니다. 예, 예. 그런데 막상 안 했죠. 예. 그거 뭐 알았어 이리 줘봐요. 예. 이 정치적인 약속이라는 거는 약속일 뿐인 거야. 하고 이게 내던졌어요. 예. 그렇다는 게 아니라 지금 김문수 후보님의 말씀은 뭐였냐면 내가 당선되기 위해서 당신과 단일화해서 아름답다는 말 그때 안 나왔지만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지. 아하, 그걸 마치 내가 무슨 당신한테 수표에 사인해 준 거냐. 내가 어음에다가 뭐 이거 꼭 돈 지불합니다라고 그렇게 한 거 아니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정당 정치를 모르시는 거다. 그러니까 경선 전략이었을 뿐인데 그 경선 전략에서 하는 그런 내용을 갖다가 100% 고지고대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내용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러니까 현찰처럼 달라고 하니 그 돈 얘기가 또 나오잖아요. 예, 예. 1억, 3억 냈어요. 경선 과정에서요. 그리고 10명의 후보들도 다 그런 절차를 겪었고 중간에 이제 탈락하신 분들은 거기서 1억씩 빼면 돼요. 네네. 자, 이분들 어떡하란 말이냐 이런 말씀까지 수십억의 나왔어요. 돈이 그러니까 나왔죠. 예. 경선이 지난했고 힘들었고 피를 말리는 그런 경선이었는데 네. 경선에서 통과한 최종 후보에 대해서 당이 너무 안 도와주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인사권을 행사하려고 했는데 장동혁 사무총장으로 이양수 사무총장이 이게 단일화파예요. 예. 그래서 이제 좀 교체해달라고 요구했고 당무 우선권이 있는데 예. 왜 그 말을 안 들어주고 오히려 그 장동혁 의원을 뭐 압박을 했는지 본인이 스스로 그랬는지 확인은 아직 안 됐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장동혁 의원이 김문수 캠프 쪽의 총괄 선대 본부장이었는데 예. 사무총장 시킬 수 있죠. 예, 할수 해달라고 했는데 안 됐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고사했는데 김문수 후보 측은 그거 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하지 말라 그래서 그렇게 된 거 아니야. 거기서부터 저는
이 틀어지기 시작했다. 어. 당무 우선권을 행사했는데 후보의 당무 우선권을 첫 단추부터 받아주지 않으니까 그건 저는 분명히 이 자꾸 쌍권 하는데 그 두 분 중에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 장동혁 사무총장을 임명해달라는 후보의 그 인사권은 존중했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이게 그것도 정치하니까요. 아니 그렇게 볼 일은 아니고 예. 그렇게 했어야 이 후보로서 후보를 정말 어렵게 됐는데 예. 그렇게 후보가 됐는데 선거운동 좀 나갔는데 저기 경상도 산불 지역 갔다가 경주 갔다가 하는데 뭐 위에서 난리가 나니까 예. 이게 올라오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리고 이제 대전으로서 내려오고 있다고 소리 들으니까 불쾌해서 그냥 딴 데로 이렇게 가셨잖아요. 예. 자 이렇게 이제 엇박자 엇갈리며 너는 하행선 나는 상행선 이렇게 된 거예요. 서로 못 자, 만났죠. 그러면서부터 이런 협상일수록 감정선이 중요합니다. 예. 감정선이 중요하다. 제가 보니까 그 긴급 의총에 오늘도 나와달라고 했는데 그런 긴급 의총에 나와달라는 것도 좀 일방적으로 통보하지 말고 가서 모셔온다든가 예, 뭐 예. 이랬으면 좋았는데 처음에는 그냥 일방적으로 얘기하듯이 하고 그러니까 안 오시니까 김문수 후보가 이제 두 권 그 지도부가 갔어요. 여의도 그 선거 사무소에 예. 갔더니 이제 김재원 비서실장도 같이 있고 그러는데 그 김재원 비서실장에게 좀 심한 소리를 했다고 기자들이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좀 빠져 있으라. 예, 빠져 있으라고 그랬죠. 네, 그런 얘기도 나왔잖아요. 네네. 보도된 거예요. 저는 그 직접 그 중계 녹화 화면도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감정들이 상하겠다. 김재원 비서실장도 삼선 의원에 예. 2번 쉬지 않았으면 5선 의원급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 마치 그냥 너는 좀 빠져 있어라고 얘기한 부분도 신중치 못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감정이 여기저기서 뒤틀려 있어요 지금 김문수 후보님도. 그리고 한덕수 후보는 사실은 이제 나왔으니까 예. 본인이 뭐 무임승차 하면서 여러 가지 돈 얘기가 나오는데 네. 저는 그런 프리 라이드 얘기는 좀 안 나왔으면 싶어요. 좀 이게 지금 당비 낸 거라든가 예. 경선 비용 안 냈으니까 그런 얘기까지 나오면 이게 자꾸 작아집니다. 근데 사실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지 않습니까? 큰 거기까지 가면 이제 예. 너무 얘기가 커지니까 예. 그래서 저는 자 이 단일화를 부드럽고 아름답게 해서 꽃 피워야 그나마 이재명하고 삿바라도 잡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이재명 입장에서는 그냥 선거운동 안 해도 되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이 보수 우파들의 이 억장이 저런 두 후보의 이 언성 높인 어떤 언성을 높이시는 대화와 그런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가 뭐 오늘 내일 사이에 뭘 끝낸다 만다 이런 얘기를 보면서 억장이 무너지고 있다고요. 예. 저는 이래서 정말 이제 누가 후보가 되든 힘을 합쳐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처음에 경선 초창기에 나왔던 얘기도 있어요. 오스트리아식 이원 집정부. 그걸 뭐냐면 개헌하자는 예, 얘기가 예, 아니에요. 예. 우리나라에 있는 책임 총리대의 취지만 살리면 된다. 네네. 그래서 한 분은 외교라든가 국방안보, 대통령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예. 하고 또 한 분은 내치를 하시는 그런 것으로 두 분이 잘 협의만 하고 합의만 하면 돼요. 그걸 안 지켰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책임 총리제는 아직 실현된 바가 없다. 예. 자 그런 얘기는 온데간데 없고 지금 11일이냐 아니냐 이것만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뭐 다음 주 수요일까지 가면 뭐 나는 등록 안 한다. 그러니까 자꾸 입당해서 무소속으로 나와서 선거운동 같이 해보자. 이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들을 서로 제시하면서 예. 오늘을 계기로 이제 협상은 완전히 물을 건너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오늘을 계기로 해서 서로 할 얘기만 다 하고 어떻게 보면 공개된 장소에서 내 생각은 이거야. 그리고 당신 생각은 이거지. 오케이, 그럼 확인했어. 이제 협상은 끝이야. 라고 지금 결렬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이 두 분이 그래도 마지막에 이제 서로 이렇게 안아도 주시면서 분위기 좋게 끝내려고 노력을 하시는 거는 좀 보긴 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팍팍 이렇게 불꽃이 튀는 부분을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는 당신이 정치 모르잖아. 그런 부분을 굉장히 좀 강조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한덕수 후보는 내가 이런 정당 정치를 모를지 몰라도 그동안 관료 생활 50년을 하면서 국가를 어떻게 하면 부흥시켜낼 수 있는지 국가를 위기에서 구해낼 수 있는 정치는
내가 가장 잘 알아. 근데 지금 국가가 위기 상황이잖아. 그런 부분을 계속 좀 강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자꾸 됐다가 다시 또 그래도 입당을 해야지라는 식으로 원점으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네. 변호사님께서는 오늘 그 대담 어떻게 보셨는지요? 사실 음. 정책 얘기를 해도 부족한 시간입니다. 예. 정책 얘기를 해서 정책 얘기 하다 보면 또 필요한 게 나오고 걸러져야 될 건 걸러지고 이렇게 될 거거든요.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가장 문제가 뭐냐면 평론가님 제가 얘기를 듣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희가 지금 빅텐트를 치다가 말았어요. 예. 이게 문제가 사실 두 분 사이에 어떤 각이 세워지는 그런 것보다는 지금 김문수 후보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불만은 사실은 당 지도부하고의 예. 그런 관계예요. 왜냐하면 두 번의 가처분이 어제랑 오늘 있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알기로는 재판부에서 내일 오전 11시까지 그 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이요. 예. 사실 지금 후보자기 때문에 가처분 필요 없어요. 예. 근데 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을 냈으니까 어쨌든 재판부에서는 그럼 국민의힘이 지도부 당 지도부 차원에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내일 11시까지 의견을 예. 내라. 이게 뭐냐면 내일 결정을 해 주겠다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오늘 두 개의 가처분을 한 이유는 어제 이제 신청했던 그 가처분은 아시지만 그 전당대회를 개최하지 말아달라는 개최 금지 가처분이고요. 오늘은 그 후보자의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가처분이에요. 근데 어제 낸 가처분이 좀 실효성이 없거나 빨리 결정이 나오더라도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낸 거다. 예, 그래서 예. 좀 약간 그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좀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어차피 오늘 신문기일이 열리니까요. 네. 같이 좀 판단을 해달라고 가처분 하나 더 넣은 건데 이 그 앞전 가처분, 그러니까 어제 넣은 가처분에 대해서 오늘 심리가 충분히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의견서 내란 얘기가 없었거든요. 근데 후보자 지위 인정에 대해서는 국힘에서 어떤 입장인지 그러니까 예. 인정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그러니까 다툼의 대상인지를 좀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법원에서. 왜냐하면 저 같은 일반인들도 아니 경선에서 됐는데 왜 후보자 지위 인정을 낸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지도부 입장이 어떤 건지 좀 들어보려고 의견서를 내라고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가처분을 거기다 추가를 낸 것이다. 네, 그리고 그 법원에서 법원에서 알고 싶은 건 지금 이 그 김문수 후보가 전당대회 개최 금지는 엄밀히 말하면 8명의 당협위원장이 낸 거고요. 예, 예, 오늘 맞습니다. 추가로 낸 지위 확인은 김문수 후보가 낸 예, 겁니다. 그러니까 지위 확인에 대해서 낸다는 건 지위 여부에 대해서 다툼이 있다는 걸 전제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다툼이 있는지 없는지가 확실하지 않으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인정하는지 아니면 아직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전당대회를 해봐야 압니다라는 입장인지 내달라는 거죠. 그걸 내일 오전까지 11시까지 내주면 아마 늦어도 내일 저녁까지는 입장을 낼 것 같아요. 법원에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지금 보면 김문수 후보가 얘기하는 아까 얘기가 도는 것 같다고 얘기하신 이유가 그런 거예요. 당신이 정당 정책에 대해서 뭘 알아 이런 얘기라기보다는 네. 지금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재정적, 시간적, 심리적 소진을 했으니 이제 여기에서 뽑힌 내가 좀 선거 운동을 해서 어느 정도 여론을 좀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되자마자 나는 당 지도부하고 싸우느라 너무 에너지 레벨을 많이 떨어진 상태다. 네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좀 시간을 갖고 해보자라는 것이고. 그거에 달라. 네, 그리고 그 한덕수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사실 정치인은 약속 지키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죠. 단일화가 당선은 아니에요. 두 분 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네네. 어느 분이 단일화가 됐다고 해서 바로 당선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과정에서 아름다운 모습, 다시 말해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아직 그 내부적인 갈등에 함몰되어 있어서 그 주변의 것을 못 보시는 것 같은데요. 단일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한덕수 총리께서 후보자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이번에 달지 않고서는 나오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결론은 결국에는 그거죠. 그렇다는 예, 거거든요. 그게 핵심입니다. 네. 예. 그리고 22번이 얘기하는 것도 단일화 한 거 사실 내가 아닌 누군가를 다른 사람을 염두에 둔 게 아니라 한덕수 후보를 염두에 둔 것이라면 미룰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 근데 둘 분 다 맞는 말이에요. 맞습니다. 예, 김덕수 얘기했던 거니까. 실제로 그 어떻게 보면 네. 김문수 캠프에서 네. 끊임없이 선거 전략을 썼던 거니까요. 틀린 말이 아니죠, 두 분 다. 네네. 그런데 지금은 단일화 과정에서 옳고 그름을 따질 때가 아닙니다. 조금씩 양보를 하셔야 되고 내가 그 여론조사 실제로 했는데 한덕수 후보가 높게 나왔어요. 그러면 김문수 후보 당연히 양보하셔야 되는 거고. 예. 한덕수 그 후보도 지금 너무 이제 난 2번 아니면은 절대 안 되니까 후보자 등록은 반드시 2번으로 하는 걸 아니면 난 안 하겠다. 그러니까 11일 전까지는 무조건 단일화 해야겠다. 이런 부분도 약간 좀 여유로 룸을 좀 생기게 근데 해서. 11일 네. 이후가 돼버리면 정말 문제가 좀 복잡해지는 게 네. 말입니다. 11일 이후가 돼버리면은 조금 전에 뭐 두 분께서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2번을 한덕수 후보가 못 쓰게 되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 한덕수 후보는 그런 것 때문에 예. 김문수 후보한테 모든 정권을 다 준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분명히. 아니 김문수 후보께서 결정하십시오. 김문수 후보께서 결정하시는 대로 저는 따르겠습니다라고까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정권에 갖다 이렇게 주면서 하는 거는 그건 한덕수 후보의 진심 아닐까요? 그러니까 한덕수 후보는 그 11일을 넘겨서 네네. 후보 등록 마감 시한 그날 5시를 넘기면 후보 등록할 이유가 없어요. 예. 왜냐하면 번호가 지금 말씀하셨지만 온갖 그 번호 그 무소속 후보들이 그날 다 등록합니다. 예. 종교단체 지도자부터 예, 시작해서 뭐 그렇잖아요. 아침 일찍부터 뭐 등록하죠. 엄청나게 예. 옵니다. 번호 조금이라도 앞쪽 받으려고 막 그러죠. 미국에서는 뭐 동물들도 후보 등록합니다. 아하, 뭐 예. 제가 뭐 비유적으로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 한덕수 후보 기호가 몇 번이 될지 아무도 몰라요. 예. 두 자릿수 될 수도 있어요. 예. 15번 후보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돈 문제는 심각해요. 네네. 실제로 대선 운동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 그냥 1억 이상 팍팍 빠져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일 1억을 쓴다는 1억이 아니고 사실 한 예. 2억. 그래서 나중에 네. 그 정산할 때 보면은요. 네. 한 5, 600억 나가야 돼요. 예. 이게 개인이 물론 감당할 이번에 수 있는 기간이 좀 짧긴 하지만 네. 그래도 많이 들어갈 겁니다. 한동훈 그 전 그 후보가 11시간 만에 29억 4천만 원 걷어서 예. 그 본인이 눈물이 그렁그렁했던 거 다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네. 그것은 뭐 아주 한동훈 전 후보의 팬덤 탓이고 예. 김문수 후보도 그렇고 특히 정치권의 경험이 전무한 한덕수 후보 예비 후보로서는 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니까 본인은 그냥 그만둘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오늘 김문수 그 후보님의 그 말씀을 보면 예. 그냥 그렇게 하시죠.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12일 0시부터 한덕수 예비 후보라는 존재가 존재할 수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러니까 의미 없는 대결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그냥 여기서 그만두시라.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제가 그래서 오늘 대화에서는 아무런 답이 안 나온 것이나 다름없다. 그냥 오늘은 가처분 후보 지위 가처분 신청을 내고 나오셨잖아요. 예. 그거 다 알았어요. 참모들은 그 자막이 뜨면서 입장을 하거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부터가 오늘은 이 사랑제라는 장소도 그렇고 저런 가처분 신청 자막이 뻘겋게 밑에 나오는 거 보니까 예. 이건 이미 예고가 돼 있다. 끝나는 걸로 예고가 돼 있다. 오늘은 두 분이 얼싸안고 끝나는 날이다. 그러면 여론조사가 11일 전에 이루어질 가능성은 아예 없다고 보시는 거네요.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 손에 달렸죠. 지도부가 또 이제 지도부가 국민의힘- 밀어붙이면은 그거는 또 뭐 시도부가 밀어주면 실시는 하겠죠. 여론조사에 따라서. 여론조사는 실시되고 그러니까 여론조사 한번 전당대회는 그 내일 판결이 중요한 거죠. 예를 어허. 들어서 가처분이 기각이 나왔다. 예. 그럼 전당대회 개최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거기에서 만약에 한덕수 후보를 임명하게 되면 이제 또 뭐 그 전당대회를 취소하지 않는 한 유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덕수 후보가 2번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아니 거죠. 근데 거기에 딱 하나 예외가 있어요. 제가 살펴봤어요. 네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원 당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 상당한 사유가 있으면 맞습니다. 예. 전국위원회나 전당대회를 하지 않고 당 선관위와 그러니까 비대위에서 비대위가 후보를 교체할 수 있다. 예. 이 조항이 있어요. 예. 국민의힘 지도부는 그걸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네네. 자 그러면 지금 당 선관위원장이 누구냐? 이양수 사무총장이 임명됐어요. 예. 어제. 네. 비대위를 누가 장악하고 있습니까? 권영세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장악하고 있고 일단 현역 의원들은 그쪽에 많잖아요. 숫자를 네. 따질 것 없이. 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오늘 내일 사이에 여론조사를 해서 그냥 후보 과정을 밀어붙일 수도 있어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한덕수 후보가 그걸 수락하고 안 하고는 별개 문제예요. 그럼 김문수 후보를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조치가 취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좀 정말 심하게 말하자면 이제 지옥도가 펼쳐지는 거예요. 어떤 지역도 그러니까 이제 김문수 후보는 후보 등록하고 본인이 2번이라 그러는데 예. 뒤따르는 병사가 없죠. 어허.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런 상황을 예비하자는 거는 아니지만 예. 그렇고 이제 여기는 여기대로 또 다른 후보 뭐 그게 한덕수 후보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한 지붕 두 가족의 최악의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미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김재원 비서실장이 법률가 출신 아닙니까? 검사 예, 출신. 검사 이분이 출신. 아주 노련해요. 그래서 이런 모든 걸 진두지휘했을 거예요. 그래서 법적 쟁송으로 가겠다 그랬어요. 예. 가처분 이미 그래서 신청은 가처분 신청을 낸 거죠. 이미 그게 이제 그 먼저 나온 잽이에요. 예. 스트레이트를 한 방 날렸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본안 소송으로 가서 후보 지위를 놓고 계속 다투게 됩니다. 자 이러면 이 대선은 해보나 마나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본안 소송이라고 하는 게 금방 뭐 하루 이틀간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네. 몇 개월, 뭐 길면 몇 년 걸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 가처분이나 않습니까? 집행정지를 먼저 하고요. 원하는 만족적인 결과가 나오면은 보통 본안은 취하를 합니다.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예. 되기 때문에 뭐 본안까지 본격적으로 다툴 것 같지는 않은데 가처분 내일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뭐 가처분 인용이 나올 수도 있고 기각이 나올 수도 있죠. 예, 예. 기각이 나올 경우에도 뭐 전당대회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겠죠 아무래도. 예. 하게 되면 이제 그때는 뭐 김문수 후보가 어떤 결단을 내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나는 거기에 대해서 승복하지 않겠다. 그러면 다른 가처분을 할 가능성이 높죠. 네. 다른 가처분을 할 그러면 가능성이 높고요. 네네. 이재명과 대선 후보 등록 이후에도 이재명과 지금 뭐 토론하고 막 맞붙어 네. 싸워야 되는 상황에 계속 소송전이 이어질 수도 네, 제가 있다. 아까 말씀드렸죠. 빅텐트를 치다 말았다. 빅텐트는 없어지는 거고요. 없어지는 거고 만약에 가처분이 인용이 됐다. 예. 그러면 전당대회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뭐 전당대회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그 조항은 74조 2라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꼭 전당대회를 통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 그 김문수 후보가 말씀하시는 건 74조에서 당무적인 우선권이 나한테 있는데 왜 자꾸 이거를 침해하냐 이런 주장인 거고 그걸 침해하지 않고 74조 2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건데 74조의 2도 사실은 선거에 대한 얘기는 아니거든요. 일반 이제 상시적인 상무에 그렇죠. 대한 이야기다 아니, 무슨 보니까 유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런 거에 대한 그런 걸 염두에 둔 조항이기 때문에 아마 가처분이 인용이 되면은 무리해서 전당대회를 하실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그렇게 되면 또 이제 그 법원의 판단하고 또 어긋나는 부분이 있고 또 제2의 가처분을 또 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예. 김재원 비서실장의 그 의도가 난 법적 쟁송까지 불사하고 그래서 가처분을 시작을 한 거다라고 한다면 아마 가처분을 통해서 만족적인 결과 얻을 때까지는 반복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하.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이게 정말 가장- 지옥되네요. 진짜. 가장 우려되는 게 뭐냐면 네네. 자 이제 기호 2번으로 김문수 후보가 이제 선거운동을 12일 날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는데 네네. 발대식이 얼마나 썰렁하겠어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이미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진짜. 양권 그 지도부와 감정은 이미 완전히 물 건너갔어요. 그러니까 뒤에서 박수도 치고 빵빠레도 울리면서 후보를 막 떠받들고 그래야 되는데 예. 이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원내 제2당 예. 한때 집권 여당의 후보의 발대식이라고는 믿어지지 않는 예. 그런 그 횡댕그랭한 그 발대식이 될 수 있다.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주말을 제대로 못 넘기면 이 대선은 해볼 필요도 없다. 너 자꾸 비관적이자고 그러시는데 저는 이게 이렇게 가서는 예. 이거는 그냥 너무 그냥 갖다 바치는 대선이 된다. 정말 참담합니다. 근데 지금. 갖다 바치는 대선이라고 그러셨는데 실제로 말입니다, 여러분.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은 지금 한덕수, 김문수 후보가 그냥 1대1로 저렇게 여론조사하면 비슷하게 나오지만 국민의힘과 무당층으로 보면은 한덕수 후보가 좀 높게 나오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 이것도 다른 조사, 여론조사 얘기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국민의힘과 무당층에서는 한덕수 후보가 더 높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김문수 후보 쪽에서는 지금 여론조사를 자꾸 좀 나중에 하자, 일주일 후에라도 좀 하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근데 있는 이제 그런 한 후보는 저런 걸 보고 예. 엇비슷하게 본인이 지는 것이 나오는 조사가 있으니 네. 그 역선택 방지 조항 필요 없고 김문수 후보님이 원하시면 그냥 그냥 전체를 다 놓고 하는 걸로도 해보자. 예. 라고 지금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여론조사를 예. 하되 시간을 갖자. 일주일 예. 뒤로. 이제 여기에 그 일주일의 그 시간이 이제 이게 간단치 않은 거죠. 이게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예. 이것도 여러 뉴스원에서 여론조사한 건데 좀 재밌더라고요.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한 건데 만약에 내용 좀 화면 좀 크게 좀 잡아주겠습니까?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가 된다면 한덕수 후보 지지자들의 77%가 이동을 하고 한덕수 후보 지지자 중에 13%는 이준석 후보한테 갈 것이다. 이런 이제 답변이 나오는 좀 재밌는 결과였거든요. 반대로 이제 한덕수 후보로 단일화가 됐을 경우에는 김문수 후보 지지자의 86%니까 거의 다가 이제 한덕수로 넘어가는데 이게 좀 약간 좀 차이가 좀 납니다. 이건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단일화 가능성을 낮게 보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예. 이제 성향도 좀 다르고 분명히 그런데 이제 한덕수 그 예비 후보 같은 경우는
하버드대 어쨌든 까마득한 선후배지만 예, 예. 아들 아버지 뻘이보다 더 많이 벌어져 있지만 중도에 대한 좀 더 소구력이 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대학 동문이기도 하고 두 사람은 그 여러 차례 그 밥을 같이 먹은 사이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밥정이 든다잖아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네. 이준석 후보도 완주해봐야 이게 이제 이렇습니다. 15%를 얻어야 예. 유효 투표에 선거비 전액을 보전받고 보전받죠. 10%를 얻어야 50%를 받아요. 9%만 얻어 9% 미만이면 못 받습니다. 부자리 한 푼도 수가 안 되면 받습니다. 한 푼도 예. 못 받아요. 예. 그러면 아무리 개혁신당이 그 스몰 웨딩처럼 작은 선거를 치른다고 해도 타격 있죠. 이게 기본적으로 세 자릿수 예. 억은 무조건 들어요. 예, 예. 그러면 그게 그 20, 30대 남성층으로 여러 인기 팬덤이 있다지만 그분들이 100억 모을 수 있을까요? 감당하기 쉽지 않죠.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어차피 이준석 후보는 이 빅텐트의 마지막으로 합류할 여지를 남기고 있고 MBS 여론조사가 준비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 NBS 여론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MBS 여론조사 오른쪽에 예, 저 있습니다. 숫자가 어디 가서 붙느냐. 저건 이제 M브레인이고요. 어쨌든 8위 오른쪽에 있는 게 예, 오른쪽. 예. 그러면 저기 보시면 한덕수하고 이준석이 합치면 40이잖아요. 예. 김문수하고 이준석이 합치면 뭐 그렇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36 정도쯤 나오네요. 그러니까 뭔가 47대 40이면 예. 같은 앞이 4잖아요. 7% 포인트는 분위기에 따라서 예. 이게 달라질 수 있다. 아, 그건 저기 저는 누가 가능하죠. 기다리고 있냐면 새미래민주당의 이낙연 상임 고문이 기다리고 있어요. 예, 예. 그분도 한 2%는 있어요. 네. 그럼 2%까지 온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47대 42가 될 수 있잖아요. 자꾸 왜 여론조사 뭐 저런 걸 들이대고 이 고춧가루 뿌리냐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볼 건 보고 비판해야죠. 예. 그러니까 한번 저런 식의 승부에 한번 걸어보자라는 게 예. 단일화파들의 주장인 거예요. 근데 저거 필요 없고 김문수 후보가 좀 열세지만 선거운동 하셔서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가시자는 거예요. 예. 그거는 민심이니까 표심이 있는 거니까 무시할 수 없죠. 예. 다만 어떤 길을 선택할지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주장하시는 분들이 지는 겁니다. 참 이게 정말 진짜 이 솔로몬의 갑자기 그 심판이 좀 떠오르는데 두 분이 좀 아름답게 좀 합의해 주시면은 참 좋을 것 같은데 오늘 대담도 결국에는 두 분이 서로 감정 싸움만 하는 상황이 뭐 마지막에 뭐 앉긴 했지만 그런 분위기가 좀 됐던 게 너무 아쉽고 또 이렇게 쟁송으로 이어져 가지고 뭐 이렇게 가처분 신청 이어지는 것도 참 아쉬운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김문수 후보나 한덕수 후보나 공개된 장소에서 자기 얘기들만 이렇게 하면서 아름다운 단일화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 지금 돼버린 것 같고요. 아름다운 이혼이 잘 없잖아요, 변호사님. 아름다운 남녀는 없죠. 예. 그렇습니다. 아유, 이혼한 건가요? 그렇지. 완전히 이혼이죠. 이혼 아직 결혼한 적도 없지만 예. 이혼이 이혼 전문 변호사분들 얘기 들어보면 파혼 아닙니까? 거의 파혼인가요? 뭐 아니 뭐 저 선보다가 끝난 거죠. 예. 너무 상처가 커서 네. 저는 이게 혹시나 이제 어느 쪽으로 단일화가 되더라도 한덕수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은 또 투표장에 안 가. 나 이준석 찍을 거야. 막 그래버린다든가. 또 만약 혹시나 또 국민의힘 지도부가 밀어붙여갖고 한덕수 후보로 바뀐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또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셨던 분들이 다 마음에 상처를 입고 나 투표장 안 갈래. 그날 나 휴가 갈래. 이럴까봐 지금 저는 거의 너무너무 걱정이 되거든요. 여러분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직 그런 분들이 지금 주변에 막 나타나고 있어요. 예. 누구로 되면 이재명이를 찍겠다. 예. 나는 그날 그냥 투표 안 하겠다. 자 이게 가장 무서워요. 사실은 예. 미국에서 그 트럼프가 될 때 이번에 됐잖아요. 네. 그리고 힐러리가 또 질 때 민주당 입장에서 그때 다 어떤 결과냐? 트럼프가 좋아서 찍은 거 아니에요. 일기 때도 그랬고 이번에 해리스가 질 때도 예. 그냥 민주당 지지층이 안 찍은 거예요. 예. 그분들이 5% 10%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진 거예요. 그죠. 이게 더 큽니다. 예. 그래서 아니 투표를 하고 선택을 받아야 되는데 투표 자체를 안 한다. 그 보수 우파 지지층이 투표 안 한다면 제일 좋아할 사람은 이재명인 이재명이죠. 거예요. 이게 네. 진짜 문제인 겁니다. 이재명. 무당층은 될 것 같은 사람한테
높아주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예. 내가 보수인데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단일화에서 떨어졌다고 해서 내가 투표하지 않거나 혹은 반대표한테 투표한다. 이거는 자기 표만 넘기는 게 아니라 무당층을 흔드는 거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되고요. 예. 반드시 단일화가 될 겁니다. 그게 뭐 아름다운 방식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보수가 절대 개멸을 해서는 안 되죠. 분열해서는 안 되고요. 뭐 예. 나는 내가 뭐 김문수 후보 지지자인데 한덕수가 단일화 됐다고 해서 내가 이재명한테 찍는다. 저는 보수 중에서 두 분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그런 판단하실 분들은 안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저도 예, 예, 그러기를 너무너무 간절히 바랍니다. 네. 뭐 페넨마이크는 한덕수 지지자냐 그런 말씀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또 페넨마이크는 김문수 쪽 캠프의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온다. 김문수 후보를 미는 거냐 막 그런 말씀하시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저희는 진짜 어떤 분이 되시든지 뭐 아주 아름답지 않은 그런 파혼이 된다든가 불행한 이혼이 되지 않기를 지금 바라는 것뿐이고요. 두 분께서 서로 이렇게 안으면서 헤어지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분이 나중에 선거운동을 하신다면 두 분이 좀 같이 나와서 선거운동을 하시는 그런 장면을 만들기 위해서 페넨은 노력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께서 좀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래서 댓글이든 뭐 게시물이든 뭐든지 간에 상대 후보나 상대 지지자에 대해서 비난은 정말 좀 자제해 주시고요. 여러분께서 이렇게 향하려고 하는 그 손가락을 다 이재명 쪽이나 지금 오늘 사실 이재명이 비판을 해야 되는 것도 너무 많은데 1시간 내내 지금 이재명 얘기를 하지도 못하고 지금 시간이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페넨마이크와 정다운 삼이 함께 준비한 30년 산삼장인이 정성껏 키운 산양 산삼 페넨마이크 TV 단독 혜택 산양 산삼 5년근 3플러스 3뿌리 42,900원 산양 산삼 7년근 3플러스 3뿌리 75,900원 페넨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070-402-7087-9 전화 문의는 070-402-7087-9 페넨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